치매 어머니 실종 3개월. CCTV가 보여준 충격적 진실.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새벽 2시에 울린 전화벨.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보호자님이세요? 실버힐 요양원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그게 어머니가 왜요? 실종됐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실종이요? 어떻게 된 거예요? CCTV 확인했는데요. 밤 10시경에 정문으로 나가셨어요. 정문으로요? 거긴 잠겨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경비원이 깜빡. 지금 어디 있어요? 찾으셨어요? 그게 아직이요? 10시부터 지금까지 4시간이나 지났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저는 옷도 제대로 안 입고요. 요양원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78세. 치매 환자. 길을 모르고요. 추운 겨울밤. 영하 10도. 엄마. 제발. 그날 밤부터요. 지옥이 시작됐어요. 경찰을 불렀어요. 실종 신고를 했어요. 주변을 뒤졌어요. 하지만 어머니는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2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경찰도 포기했어요.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동사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엄마는 살아있어. 어딘가에 있어.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날 150km 떨어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요. 어머니를 찾았어요. 살아계셨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요.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제 어머니 박순희 씨는 올해 78세예요. 3년 전부터 이상했어요. 수진아, 밥 먹었어? 엄마, 방금 먹었잖아요. 그래? 내가 깜빡했나? 처음에는 그냥 건망증인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러니까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엄마, 저 수진이에요. 딸. 수진이? 우리 딸 수진이는 아직 학교에. 엄마, 저 40살이에요. 40살? 말도 안 돼. 우리 딸은 10살인데. 병원에 갔어요. 알츠하이머입니다. 치매요? 네. 중기예요. 의사는 설명했어요. 이제 혼자 생활은 어렵습니다. 누군가 24시간 돌봐야 해요. 저는 고민했어요. 어머니를 제 집에서 모실까? 하지만 저도 직장을 다녀야 했고요. 아이들도 학교 보내야 했어요. 여보, 요양원을 알아볼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지만요. 어쩔 수 없었어요.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10군데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선택한 곳이요. 실버힐 요양원이었어요. 실버힐 요양원. 위치 경기도 남양주. 비용 월 220만 원. 시설 4인실. 특징 치매 전담 시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원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24시간 간호사 상주하고요. 치매 어르신 산책 프로그램도 있어요. CCTV도 있고 배회 감지 시스템도 있습니다. 배회 감지 시스템이요? 네. 어르신이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요. 알람이 울려요. 그럼 바로 막을 수 있죠. 저는 안심했어요. 여기라면 안전하겠다. 2023년 9월. 어머니를 입소시켰어요. 엄마, 여기서 지내셔야 해요. 여기가 어디야? 요양원이에요. 나 집에 갈래. 엄마,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어머니는 울었어요. 저도 울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처음 한 달은 자주 면회를 갔어요. 주 23회요. 어머니는 저를 못 알아보셨지만요. 그래도 가면 좋아하셨어요. 아가씨 누구세요? 엄마 딸이에요. 딸? 내가 딸이 있었어? 네, 엄마. 그래? 고마워요. 어머니는 웃으셨어요. 2개월 후, 어머니가 배회를 시작했어요. 어디 가세요? 간호사가 물었대요. 집에 가야지. 애들이 기다려.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아니야. 여기 내 집 아니야. 어머니는 문을 열려고 했대요. 하지만 배회 감지 시스템이 작동했대요. 삐삐삐 마이너스. 알람이 울렸고요. 간호사가 달려와서 막았대요. 어머니 위험해요. 나 집 가야 해.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님, 어머님이 배회 증상이 심해지셨어요. GPS 팔찌 채우는 게 어떨까요? GPS 팔찌요? 네. 혹시라도 나가시면 위치 추적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동의했어요. 어머니 손목에 GPS 팔찌가 채워졌어요. 이제 안전하겠지. 저는 안심했어요. 하지만 그게요. 제 실수였어요. 2024년 1월 15일. 그날은 정말 추웠어요. 영하 10도. 눈도 조금 내렸고요. 밤 10시. 요양원 CCTV예요. 어머니가 복도를 걷고 계셨어요. 잠옷 차림이었죠. 여기가 어디지? 어머니는 문을 하나씩 열어보셨어요. 화장실, 창고, 직원실, 그리고 정문이었어요. 정문은요. 원래 밤 9시에 잠가야 했어요. 배회 감지 시스템도 작동해야 했고요. 하지만 그날은요. 경비원이 졸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은요. 열려 있었어요. 어머니는 정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끼잉 마이너스. 문이 열렸어요. 알람은 울리지 않았어요. 시스템이 꺼져 있었거든요. 어머니는 밖으로 나가셨어요. 영하 10도의 겨울밤에요. 잠옷 차림으로요. GPS 팔찌는요. 어머니 방 침대 옆에 놓여 있었어요. 간호사가 씻길 때 빼놨는데요. 다시 채우는 걸 기빡한 거예요. 새벽 2시. 다른 환자 가족이 면회를 왔다가요. 어머니가 없는 걸 발견했어요. 203호 어르신이 안 보이는데요. 간호사가 확인했어요. 침대는 비어 있었어요. 어머님. 요양원을 뒤졌어요. 화장실, 식당, 모든 방. 없었어요. CCTV를 확인했어요. 정문으로 나가셨네요. 몇 시예요? 10시 5분. 지금 몇 시인데요? 새벽 2시. 4시간이나 지났잖아요. 원장이 제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급히 요양원으로 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GPS 팔찌는요? 그게 씻기다가 빼놨는데 다시 안 채웠어요? 죄송합니다. 경비원은 뭐 했어요? 졸고 있었습니다. 배회 감지 시스템은요? 고장나서 수리 중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화낼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112 신고하세요. 경찰이 왔어요. 실종 신고 접수했습니다. 주변을 수색하겠습니다. 경찰견도 왔어요. 어머니 옷을 맡기니까요. 개가 냄새를 맡고 뛰어갔어요. 요양원에서 500m. 그리고 냄새를 잃었어요. 여기서 차를 탔거나 다른 방향으로 갔을 겁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차요? 누가 태워줬겠어요? 모릅니다.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동네 CCTV를 전부 확인했어요. 요양원 주변 편의점, 도로, 골목. 하지만 어머니는요.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공중으로 사라진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실종자 찾습니다. 사진 어머니 얼굴 이름 박순희 나이 78세 특징 치매 환자 잠옷 차림 실종 일시 1월 15일 밤 10시 실종 장소 남양주시 실버일 요양원 연락처 010XXXXXXXX 천장을 뽑았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붙이고 다녔어요. 요양원 주변 버스 정류장 가게. 혹시 이분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보면 연락드릴게요. 남편과 아이들도 도왔어요. 엄마, 할머니 꼭 찾을 거야. 괜찮아.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SNS에도 올렸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해시태그 실종자 찾기, 해시태그 박순희 할머니, 해시태그 치매 노인 실종, 해시태그 남양주 실종. 공유가 수천 건 됐어요.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힘내세요.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 동네도 돌아볼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요.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경찰에 전화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주변 수색은 끝났습니다. 발견 못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전국에 실종자 공개 수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오는 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요. 치매 환자가 일주일을. 경찰관이 말을 못 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동사했을 거라는 거죠. 저는 인정할 수 없었어요. 2주일째. 저는 직접 산을 뒤졌어요. 요양원 뒤에 있는 산이요. 엄마, 엄마. 소리를 지르며 다녔어요. 남편과 친구들이 함께 왔어요. 순희 어머니, 어디 계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눈 쌓인 산길을 하루 종일 걸었어요. 손과 발이 얼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요. 없었어요. 3주일째. 경찰이 저를 불렀어요.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뭐라고요? 한강에서요. 신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리가 풀렸어요. 남편이 부축했어요. 진정해. 아닐 거야. 영안실에 갔어요. 하얀 천이 덮인 시신. 경찰이 천을 걷었어요. 아니에요. 다른 분이에요. 저는 안도하면서도요. 죄책감이 들었어요. 다른 가족은요. 저보다 더 슬플 테니까요. 한 달째. 경찰이 수색을 중단했어요.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그럼 어떡해요? 실종자 명단에는 계속 올라가 있을 겁니다. 신원 불상 시신 발견되면 대조하고요. 그 말은 즉요. 죽은 걸로 추정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무너졌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제발, 제발. 하지만 어머니는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2달째. 주변에서 말했어요. 이제 포기해.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현실을 받아들여.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시신도 없는데요. 어떻게 포기해요? 저는 계속 찾았어요. 매주 주말마다요. 요양원 주변을 뒤졌어요. 혹시 이분 보셨어요? 전단지를 들고 다녔어요. 아, 그분. 못 봤어요. 한 달 전에도 물어보셨잖아요. 네. 죄송해요. 사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남편도 걱정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 당신 건강도 생각해. 못 그만둬. 엄마 찾을 때까지. 하지만 당신 엄마면 포기할 수 있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어머니가 눈 속에 쓰러져 계신 꿈. 엄마. 꿈에서 깨면요.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3달째.
2024년 4월 15일, 저는 또 전단지를 붙이러 나갔어요. 이번에는 좀 더 멀리요. 고속도로 휴게소까지요. 혹시 누가 태워줬다면 고속도로로 갔을 수도.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요양원에서 15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화장실 앞에 전단지를 붙였어요. 그때였어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요. 제게 말을 걸었어요. 아가씨, 뭐 하세요? 실종자 찾는 전단지예요. 혹시 이분 보신 적 없으세요? 아주머니가 전단지를 봤어요. 어머, 이분. 네, 아세요. 이분. 여기 있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여기요? 어디요? 화장실이요. 여자 화장실. 지금이요? 네. 3개월째.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화장실 제일 안쪽 칸. 문이 잠겨 있었어요. 엄마, 엄마. 저는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엄마, 나야. 수진이. 수진이? 그래. 엄마 딸. 문 열어줘. 문이 안 열려. 청소 아주머니가 마스터키를 가져왔어요. 찰칵 마이너스.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화장실 바닥에요. 뼈만 남은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였어요. 하지만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체중이 30kg은 빠진 것 같았어요. 얼굴은 해골처럼 말라 있었고요.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요. 온몸이 더러웠어요. 옷은 너덜너덜했고요. 발은 맨발이었어요. 엄마. 저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어머니가 신음했어요. 엄마, 나야. 수진이야. 수진이. 그래, 엄마. 내가 찾으러 왔어. 아파. 알아, 엄마. 곧 병원 갈 거야. 저는 119에 전화했어요. 구급차가 왔어요. 어머니를 들것에 실었어요.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탈수, 영양실조, 저체온증. 혈압도 너무 낮고요. 어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저는 청소 아주머니한테 물었어요. 3개월째라고 하셨죠?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머니가 설명했어요. 3개월 전 1월 어느 날 아주머니가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요. 한 칸에서 사람이 나오지 않았대요. 거기 누구세요? 괜찮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노인 목소리였대요. 할머니, 문 열어보세요. 안 열려요. 문이 고장났대요. 안에서는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마스터키로 열어줬대요. 그리고 나온 분이요. 제 어머니였대요. 잠옷 차림에요. 맨발이었고요. 할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모르겠어요. 집이 어디세요? 모르겠어요. 치매였던 거예요. 아주머니는 어머니를 휴게소 식당으로 데려갔대요. 여기 앉으세요. 밥 드릴게요. 따뜻한 국밥을 줬대요. 어머니는 허겁지겁 드셨대요. 할머니, 가족 연락처 아세요? 몰라요. 이름은요? 박순희. 아주머니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대요. 하지만 휴게소 사장이 말렸대요. 경찰 부르면 우리가 일 커져. 그냥 내버려둬. 하지만 치매 환자인데 아무도 안 찾으러 왔잖아. 버려진 거야. 신경 쓰지 마. 아주머니는 어쩔 수 없었대요. 그래도 마음이 안 좋아서요. 매일 어머니한테 밥을 갖다 줬대요. 할머니, 드세요.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살았대요. 밤에는 화장실 바닥에서 주무셨고요. 낮에는 휴게소를 배회하셨대요. 집에 가고 싶어. 우리 딸 어디 있어?
사람들은 어머니를 피했대요. 저 할머니 무서워. 냄새나. 겨울이 지나고요. 봄이 왔어요. 3개월 동안요.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사셨어요. 아주머니가 갖다 주는 밥으로요. 겨우 목숨을 이어가셨던 거예요. 저는 눈물이 멎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진작 경찰에.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없었으면 엄마는 죽었을 거예요.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의사가 말했어요. 기적입니다. 3개월을 어떻게 버티셨는지. 상태가 어때요? 심각합니다. 체중이 25kg 빠졌어요. 탈수로 신장 기능이 나빠졌고요. 폐렴도 있고요. 동상으로 발가락 3개는 절단해야 할 수도. 그리고요. 치매가 더 악화됐어요. 더요? 네. 3개월간의 극심한 스트레스로요. 뇌 손상이 진행됐어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어머니는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링거를 맞고요. 항생제를 맞고요. 겨우 의식이 돌아왔어요. 엄마. 누구세요? 나야, 수진이. 엄마 딸. 딸? 어머니는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치매가 말기로 진행된 거예요. 엄마, 나 수진이야. 수진이. 그래, 엄마. 기억나? 우리 수진이는 초등학생인데. 왜 이렇게 늙었어? 어머니 눈에는 저를 못 알아보는 눈빛이었어요. 40년 전에 딸을 찾고 계셨어요. 저는 울었어요. 한 달 후, 어머니는 퇴원했어요. 하지만 요양원에는 안 보냈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살자. 여기가 어디예요? 엄마 집이야. 내 집? 좋네요. 저는 직장을 그만뒀어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요. 매일 밥을 먹이고요. 씻겨드리고요. 산책시켜드렸어요. 엄마, 날씨 좋다. 산책할까? 산책? 좋아요. 어머니는 저를 못 알아보셨지만요. 행복해 보이셨어요. 아가씨, 친절하네요. 엄마 딸이에요. 딸? 고마워요. 매일 같은 대화였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어머니가 제 곁에 계시니까요. 어느 날이었어요. 산책을 하는데요.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수진아. 네, 엄마. 엄마가 누구야? 엄마예요. 박순이. 그래. 박순이. 엄마가 어디 있었어? 엄마 기억나요? 어두운 곳에 있었어. 무서웠어. 추웠어. 하지만 누군가 밥을 줬어. 그래서 살았어.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내가 찾아왔어. 고마워. 수진아. 그게 어머니가 저를 알아본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는 다시요.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 한 번의 순간이요. 저한테는 충분했으니까요. 저는 실버힐 요양원을 고소했어요. 피고 실버힐 요양원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 보호 의무 위반. 재판이 시작됐어요. 원고 피해 내역을 말씀하세요. 제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실종됐습니다. 3개월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생활했고요. 그 결과 체중 25kg 감소, 폐렴, 동상, 치매 악화. 검사가 요양원의 과실을 지적했어요. 배회 감지 시스템이 고장난 채 방치됐습니다. GPS 팔찌를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이 근무 중 졸았습니다. 정문이 열린 채 방치됐습니다. 4시간 동안 실종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치매 환자의 배회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했어요.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경비원이 졸고 있는 모습, 정문이 열린 채 방치된 모습, 배회 감지 시스템 고장 기록.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 측 GPS 팔찌를 왜 착용시키지 않았습니까? 간호사가 실수했습니다. 배회 감지 시스템은 왜 고장난 채였습니까? 수리 비용이, 예산 문제로 인명을 방치한 겁니까? 3개월 후 판결이 났어요. 피고 실버힐 요양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원장과 담당 간호사에게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그리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 또한 요양원 운영 정지 6개월을 명한다. 탕!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피고 측의 과실은 명백하다. 치매 환자 보호시설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 그 결과 환자는 3개월간 방치되어 생명의 위험에 처했다. 이는 중대한 업무 태만이다. 판결 후 요양원은 폐쇄됐어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돈이나 처벌로요. 어머니를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판결 후 1년이 지났어요. 2025년 현재 어머니는 79세가 되셨어요.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7시 어머니를 깨워요. 할머니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아침? 네, 밥 먹어야죠. 누구세요? 수진이에요. 같이 사는 사람. 아, 고마워요. 어머니는 저를 못 알아보시지만요. 편안해 보이세요. 아침 식사를 하고요. 함께 산책을 해요. 할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네요. 좋아요. 손잡고 걸을까요? 네. 어머니의 손은 주름지고 말랐지만요. 따뜻해요. 그 손을 잡고 걸으면요. 저는 행복해요. 오후에는 함께 TV를 봐요. 옛날 드라마를 틀어드리면요. 어머니가 웃으세요. 이거 재밌네요. 그죠? 할머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어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을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어머니가 밥을 드시는 모습을요. 저는 하염없이 봐요. 엄마가 살아있구나. 엄마가 여기 있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3개월 동안 몰랐을 때요. 저는 알았어요. 밤에는 어머니를 재워드려요. 할머니 주무세요. 여기서 자도 돼요? 당연하죠. 할머니 방이에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편히 주무세요. 이불을 덮어드리고요. 불을 끄고 나와요. 그리고 가끔요. 몰래 들어가서 확인해요. 어머니가 숨 쉬고 계신지요. 엄마, 어디 가지 마. 어느 날 밤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제 방으로 오셨어요. 할머니, 왜 안 주무세요? 무서워요. 뭐가 무서우세요? 어두운 곳, 추운 곳. 괜찮아요. 여기 따뜻해요. 같이 주무실래요? 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잤어요. 어머니를 꼭 안고요. 엄마, 이제 안전해요. 고마워요. 엄마를 지킬게요. 항상. 고마워요. 어머니가 제 품에서 잠드셨어요. 저도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청소 아주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따님, 저예요. 휴게소 청소 아줌마. 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계세요. 다행이네요. 제가 면회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오세요. 일주일 후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할머니 기억하세요? 저예요. 어머니는 아주머니를 봤어요. 누구세요? 휴게소에서 밥 줬던 사람이에요. 아, 어머니는 기억 못 하셨어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울었어요. 할머니, 제가 진작 경찰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 손을 잡았어요. 아주머니가 없었으면 엄마는 죽었어요. 아주머니가 엄마를 살리신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희는 함께 울었어요. 그날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 아주머니, 저. 어머니는 웃으셨어요. 맛있어요. 고마워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기적이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 실제 경험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많은 치매 환자들이요. 실종되고 있어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요. 2023년 한 해 동안요. 치매 노인 실종 신고가 18,247건이었대요. 하루 평균 50명이에요. 그중 3,421명은요. 아직도 찾지 못했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1. 배회 증상 치매 특성. 2. 요양시설 관리 소홀. 3. GPS 장치 미착용. 4. 가족의 무관심. 5. 빠른 신고 실패. 하지만 예방할 수 있어요. 치매 노인 실종 예방법. 1. 배회 감지기 필수. 치매 환자는 본능적으로 배회해요. 집에 가야지. 어디 가는 거야? 방향 감각이 없어서요. 길을 잃어요. 배회 감지기. 문에 센서 부착. 문 열면 알람. 스마트폰으로 알림. 설치 장소. 현관문. 베란다문. 방문. 구입처. 치매 안심센터 무료 제공. 인터넷 구매 35만원. 2. GPS 위치 추적기 필수. 반드시 착용시키세요. GPS 종류. 손목 시계형. 장점 벗기 어려움. 단점 충전 필요. 가격 1,020만원. 신발 깔창형. 장점 모르고 착용. 단점 방수 안됨. 가격 815만원. 의류 부착형. 장점 세탁 가능. 단점 옷 벗으면 소용없음. 가격 510만원. 추천 손목 시계형. 벗기 어렵게 잠금 기능. 방수 기능. 배터리 5일 이상. 무료 지원. 치매 안심센터에서 신청. 저소득층 무료 제공. 65세 이상 치매 환자. 3. 인식표 착용. 옷에 이름표를 달아주세요. 기재 내용. 이름. 나이. 치매 환자입니다. 보호자 연락처. 부착 위치. 상의 안쪽. 바지 벨트. 신발 안쪽. 특수 인식표. QR코드 인식표. 스캔하면 보호자 연락처. 치매 안심센터에서 무료 제공. 4. 사진 최신으로 준비. 실종 시 필요해요. 촬영 방법. 정면 얼굴. 옆모습. 전신. 자주 입는 옷차림. 업데이트. 3개월마다 새로 촬영. 머리 스타일 변경 시. 안경 착용 여부 변경 시. 보관. 휴대폰에 저장. 인쇄본 지갑에. 이웃에게 공유. 5. 이웃에게 알리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생명이 더 중요해요. 알릴 사람. 옆집, 아랫집, 윗집. 동네 슈퍼, 편의점. 경비실, 관리사무소. 동네 파출소. 알릴 내용. 우리 엄마 치매예요. 혹시 혼자 배회하시면 연락주세요. 사진과 연락처 전달. 6. 문 잠금 장치. 밤에 몰래 나가는 걸 막으세요. 잠금 방법.
현관문 이중 잠금, 손잡이 위에 추가 잠금, 자물쇠 위치 높게 안 보이게, 주의, 화재 시 탈출 가능하게, 가족은 열 수 있게. 7. 밤 화장실 유도등, 밤에 화장실 찾다가 나가요. 설치,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유도등, 자동 센서 등, 화장실 문의 표시. 여러분, 저는 어머니를 3개월 만에 찾았어요.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3개월 동안요.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추웠을까요?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지금도 어머니는요. 가끔 악몽을 꾸세요. 추워. 무서워. 그럴 때마다 저는 안아드려요. 괜찮아요, 할머니. 여기 따뜻해요. 어머니는 치매로요. 그때 일을 기억 못하세요. 어쩌면 다행인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요. 평생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다시는 엄마를 잃지 않을 거야. 평생 곁에서 지킬 거야.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치매 환자는 언제든 실종될 수 있어요. GPS는 필수예요. 배회 감지기도 필수예요. 그리고 실종되면 즉시 신고하세요. 골든타임은 3시간이에요. 요양원을 선택할 때도요. 비용만 보지 마세요. 안전 시스템을 보세요. 저는 비용 때문에요. 덜 안전한 곳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요. 누군가의 부모님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요. 부모님이 치매시라면요. 당장 GPS를 사주세요. 배회 감지기를 설치하세요. 이웃에게 알리세요. 그 작은 준비가요.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요. 주변 치매 환자 가족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실종을 막을 수 있게요. 저는 오늘도요.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갈 거예요. 손을 꼭 잡고요. 엄마, 오늘도 날씨 좋다. 그러네요.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요.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셔도요. 괜찮아요. 엄마가 제 곁에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꽉 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